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181페이지 그 점유권 볼 차례잖아요. 예, 거기 이제 펴시기만 하고 또 여기 보세요. 계속 또 반복합니다. 자, 민법상 권리 그러면 뭐하고 뭐가 있다? 물권과 채권이 있다. 그랬죠. 그죠? 물권 다루는 게 물권법, 채권 다루는 게 채권법. 이 중에서 물권은 자, 그 질권 빼고 다 우리 시험법인데 채권은 어딘만 우리 시험법이다. 계약법만 우리 시험법이다 그랬죠. 그리고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게 뭐죠? 민법 총칙 그랬잖아요. 벌써 이 부분을 이제 그리려면 벌써 좀 지겨워지지 않아요? 네? 벌써 지겹다 막 그러지 않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지겨워질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민법 체계를 보면 자, 계약은요. 민법에서 15가지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을 전형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은 몇 가지? 3가지. 뭐였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주로 매매하고 임대차 중개해서 먹고 살죠. 그죠? 근데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는 교환계약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 3개만 우리 시험범위라고요. 그러면 이들의 이제 공통점이었죠. 매매계약 같은 경우죠.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였죠. 시기적으로는 승낙이 있었을 때,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을 때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기잖아요.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의무 측면에서 보면은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매매 계약에서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쌍무계약 그랬죠. 그죠? 쌍무계약. 그렇게 했고 기습 질문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2개 쌍방울 그랬죠? 안쪽으로 뭐였어요? 안쪽으로 쌍무, 바깥쪽으로 유상 그랬죠. 그죠? 막 이렇게 막 기억해서 대답해 버리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대답 못해야 정상인데. 그래서 대답 못하면 정상이고 대답했다 그러면 천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무슨 계약의 효력이냐면 쌍무계약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공평의 원칙상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이행해야죠. 그죠?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요. 약속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끝나버린다고 그랬죠. 물권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하죠. 근데 동시행해서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물권의 세계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물권의 세계로 넘어갔을 때 물권은 뭐가 물권이냐 그랬더니 법으로 정해놨다. 물권, 법으로 정해놨다고 그래서 법정주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8가지만 물권으로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뭐 있느냐? 오늘 공부할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있죠. 그죠? 자, 소유권 그러면 가장 완전한 권리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세내주고 월세 받을 수 있다. 수익. 내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다. 처분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요. 사용권만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 이때 타인은요. 자, 지상권으로 혹은 지역권으로 혹은 전세권으로 그죠? 전세권으로 빌려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처분권만 타인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 타인은 유치권이 있다. 그다음에 질권이 있다. 그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죠. 그죠?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살짝 언급만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 할 때 그 법은 꼭 민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법에서도 물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업법에서는 어업권, 광업법에서는 광업권,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어업권, 광업권. 근데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용어만 들어봤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에서 인정한 물권이 있다 그러거든요. 이 관습법 그러면 여러분 그냥 판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물권이다. 그 뜻이에요. 관습법상 물권. 이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모르셔도 좋은 거예요. 이제 민법상 물권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동산양도담보,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하는데요. 여기 지상권 공부할 때 특수한 지상권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런 거 관심 두지 않습니다. 아무튼 물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것만 물권.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물권이 아니에요. 그럼 뭐다? 채권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에게 생겨난 권리가 뭐죠? 임차권 그러잖아요. 그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왜? 물권이 아니니까 이렇게 아시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수인이 취득하려고 하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것을 방법을 보면 두 가지가 있었죠. 186조. 숫자는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법률의 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법률 행위 그럼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죠?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고, 법률의 규정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네, 상속도. 그냥 글자 두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상속, 공용징수, 그 수용 말할 수용 말하죠. 그죠? 네, 공용징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말한다고요? 수용 말한다. 수용.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타가 이제 신축, 멸실, 변제, 혼동,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뭐 법정지상권 이런 거 있어요. 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하듯이 뭐 법정 어쩌고 저쩌고. 자, 법으로 정해진 대로 요건만 갖추면 그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예요? 공통점. 글자 두자. 그랬죠. 그죠? 근데 긴 거 하나 있다. 이제 뭐가 있냐면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 있었죠. 그죠? 암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는요. 등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기해서 그죠? 소유권을 자, 취득하려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나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한다, 변동한다 그랬죠. 그런다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상속 같은 경우였죠. 그냥 등기 없어도죠.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했죠. 언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했어요? 네? 피받다, 피상속인이 사망시 그랬죠. 그죠? 사망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계약 하나하나 다루는 부분을 계약법 각칙, 자, 이들의 공통점, 계약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 하나하나 다루는 부분을 물권법 각칙, 이들의 공통점이 물권법 총칙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권법과 계약법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것이 민법 총칙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어디서부터 공부하고 왔냐면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계약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법 총칙부터 보고 들어왔죠. 그리고 각칙 받고 저번 주에 물권법 총칙 봤죠. 오늘 이제 이 물권법 각칙 부분에서 점유권, 소유권을 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점유권, 소유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용어 보면 자, 점유권, 소유권인데 점유권, 소유권 관계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물건 공부했잖아요.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 그 말씀 드렸었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뭐 이토 히로부미가
그 말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동산, 움직이는 물건, 그러죠? 그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임목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뭐라고 그래? 임목. 그러죠? 근데 임목 등기가 안 돼 있는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이건 명인방법 갖추면 부동산 등, 저희 먼저 독립대 부동산을 다뤘죠? 안 그러면 그냥 토지에 부합돼 버린다 그래요. 미분리 과실도 명인부동산, 명인방법 갖췄어야 되고, 그러나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어도 뭐 이런 거 공부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이다. 그러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부동산 없으니까 동산으로만 일단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물건을 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상 지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지배. 그리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또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소유권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어때요?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다. 그런데 양자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사실상 지배를 하거든요. 그럼 도둑놈에게 점유권이 있죠. 하지만 이건 내 거란 말이에요.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그러죠? 네, 다시 이것을 회수하죠. 그죠? 회수했다. 그럼 나는 또 어때요?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양자 관계가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부분 볼 건데, 점유권하고 소유권은요, 항상 묶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묶어서 같이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 뭐 오늘 점유권 공부하고 내일 뭐 소유권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오늘 용어 하나 또 보고 가죠. 이때 사용권만을 타인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사용 못하고요.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용익물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익물권. 그 다음에 처분권을 타인에게 줬다. 그러면 그 타인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담보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 있잖아요.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게 어쩌냐면 자,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사용권을 제한해버린 꼴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처분권을 제한해요. 왜 처분권을 제한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한물권. 그리고 자, 점유권 빼고 나머지 7가지 권리 있잖아요. 7가지 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본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민법상 물권 8가지는요.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본권은 다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다만 이제 질권하고 저당권 같은 경우 내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릴 때요. 은행에서 신용대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담보물 없이 돈을 빌려줬다는 뜻이죠. 근데 은행에서 그냥 돈 못 빌려주겠다. 담보물을 제공해. 그래서 부동산인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했어요. 그러면 은행에게 뭘 설정해 준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도 물권이니까요. 소유자 그러면 나 이렇게 나오겠죠. 아파트 등기부에. 근데 을구에 보면 저당권 설정해서 저당권자가 누구로 나오겠어요? 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나오겠죠. 국민은행 1억 원 빌렸다며. 아셨죠? 이때 자, 오늘 또 한 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데요. 권자 아셨죠? 권자.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는요. 여러분 뭐 저당권 설정자하고요. 저당권자도 여러분이 헷갈려요. 갑, 을 관계를 헷갈리거든요.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하고 이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에 방점을 두고 읽으라고요? 권자. 누가 저당권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누가 저당권이 있어요? 나의 은행에. 은행이 저당권자죠. 그죠?
은행이 내 아파트에 나는 소유권이 있잖아요. 은행은 내 아파트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표현해요. 은행이 저당권자가 돼요. 내가 건물 주인인데 또 은행한테요. 사무실 빌려줄 때 전세권으로 빌려줬다 그래요. 그러면 은행이 뭐가 되죠? 네, 권자가 됩니다. 전세권자. 그러면 건물주 내가 뭐가 되죠?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된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소유권자는 또 나죠. 그죠?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생각하시라고요. 갑을관계. 맨 처음에는 여러분 지문 읽고 문제 풀 때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나오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지 이것 때문에 1분이 후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방점을 권자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읽어 버릇하시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은행이 그냥은 돈 못 빌려줘.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해.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면 은행은 뭐가 되죠? 저당권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변제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하죠? 이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버리거든요. 경매로 처분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뭐예요?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아서 나가게 되거든요. 즉 나는 처분하기 싫더라도 어때요? 저당권자가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처분권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권은 담보물이 뭐일 때? 동산일 때요. 동산일 때 전당포예요. 전당포. 여러분 전당포 안 가보셨겠지만 저는 학창 시절에 뻔질나게 전당포를 드나들었다. 그래서 동산인 전자계산기를 들고 하숙집 앞에 그 전당포를 가죠. 그러면 아저씨가 10,000원 빌려줬다. 막 배고파요. 그러면 20,000원 빌려줬다. 그럴 때 이게 뭐가 되죠? 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했죠. 그런데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질권. 그러면 전당포 아저씨가 뭐가 돼요? 질권자. 내가 뭐가 돼요? 질권 설정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변제 안 하면 그거 어떻게 경매 넘겨버린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저당권, 질권이면 동산이면 질권 그랬죠. 그죠? 근데 동산은 우리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에서도 동산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8가지 권리 중에서 질권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권리만 우리 시험 범위다 그래요. 유치원은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두시라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점유권, 소유권은 자, 봐보시면 점유권, 소유권이 있잖아요. 저 크게 써드릴게요. 네. 칠판도 넓은데 옹색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크게 써드릴게. 자, 점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는데 이 편제를 보면 우리 지금 이제 그 기초서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먼저 의 같은 게 나와요. 의 나오는데 자, 점유권은 방금 여기 적었다가 지웠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배를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다 그러죠? 그러면 거리감이 좀 있더라도요. 사실상 지배를 인정해요. 그래서 자동차 여러분 거고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점유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토지 있다고 그랬죠?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1년 내내 강화에 여러분 땅이 있다고요. 상상하라고 그랬죠. 그죠? 강화에 토지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돼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요. 그럼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 점유권 둘 다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요. 예외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간접 점유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 안 해주는 점유 보조자라는 게 있어요. 오늘 간단히만 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런 것은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양이 많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 그러죠, 그죠? 근데 점유권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바로 점유 태양이라고 그러는데 태양 그러면 뭐 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식 한자에서 그러는데요. 여러 모습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여러 모습 그래가지고요. 소유사가 있는 점유, 자주점유, 소유사가 없는 점유, 뭐 타주점유. 그 다음에 남의 부동산임을 몰랐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몰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의점유. 남의 부동산임을 알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점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하자가 있는 점유, 하자가 없는 점유, 뭐 기타 등등이 있어요.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 저번 주에 잠깐 물권이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러면 물권 그럼 뭐가 있어요? 점유권도 있고 본권인 소유권이 있죠, 그죠? 그럼 본권 소유권 말고 또 뭐 있어요? 제한물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의 기한. 자, 기한이 뭐냐면 이것도 일본식 한자인데 기초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점유권의 기초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죠? 만약에 내가 점유권, 소유권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제한물권이 있다 그러면 제한물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세권 생각해 보세요. 은행 지점 생각하라고 그랬죠. 세 들어올 때 은행 지점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은행 지점이 여기 이제 우리은행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세 들어올 때 전세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자기가 열쇠 열고 들어가고 자기가 열쇠 잠그고 그러죠. 남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점유를 해야 하네요.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은행이라도 저당권자 있죠. 국민은행 저당권자는 점유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죠? 내가 아파트 살면서 담보물을 제공했을 때 열쇠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점유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어때요?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제가 이제 앞으로 줄여서 점물청 이렇게 적을게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너무 기니까 줄여서 적은 것뿐이에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기초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가 있어요. 점유자와 해복자의 관계. 그런데 이것은 오늘 강의를 드려야 돼요. 기초서에 안 나와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소유권의 의의, 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나오고요. 뭘 그렇게 적으세요?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도 듣고 적기도 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듣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 어차피 잊어버릴 건데. 그죠? 적어봤자 어때요? 복습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은 적어서 읽는 것을 복습하기보다는 동영상 들으면 돼요. 지금 동영상을 자주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는 것보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엘리베이터 탈 때 싹 잊어먹고 일주일 만에 나타날 때 그죠? 예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예습하면 큰일 나요. 예습 안 하는 거예요. 예습 안 하고 나타나 가지고
또 이야기 듣는단 말이죠. 아셨죠? 그렇게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 여러분 익숙해져야 그 다음 뭐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야 암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지도 않았고 이해도 안 됐는데 암기한다는 뜻은 맨 땅에 헤딩한다 그 뜻입니다. 머리만 아파요. 아셨죠? 남은 것은 없고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는 게 이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지금 적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여름철 가가지고 보잖아요. 내가 왜 이런 것도 적었지? 막 이렇게 되고 글씨도 잘못 적어가지고요. 아 이때는 내가 이랬었구나.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좀 들어보셔요. 자 그러면 의의가 나오고요. 소유권에 대해서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상린관계라는 게 있어요. 좀 낯선데 이 상린이 뭐냐면 서로 상자예요. 이웃 린자를 써요. 이웃 린자. 그러니까 이웃 간에는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당연히 이웃 간에는 사이좋게 살아야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요. 저수지 물을 한 사람만 전부 다 써버려 가지고 저수지 물 완전히 다 마르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다른 집에서 당연히 뭐예요? 물 같이 나눠 쓰자 이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규정을 해놨다고요. 왜? 이웃 간에는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되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때요? 나무 토지에 집 짓는데 공사하느라고 그죠? 거기 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거기가 빈 땅이다 그러면 빈 땅 좀 들어가 가지고 어때요? 이쪽 집 짓는데 뚝딱뚝딱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게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아셨죠? 필요하면 어때요? 나무 땅 바꿔도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놓은 거. 이게 뭐예요? 상린관계. 근데 상린관계 그 내용 굉장히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서로 상자의 이웃 린자. 이웃 간에는 서로 사이좋게 살라고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야기 듣고 조금 있다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시효취득. 혹은 이것을 취득시효라고도 해요. 취득시효. 취득시효 이걸 하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 뭐가 같이 공부가 되냐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돼요. 이렇게. 이거 한꺼번에 공부해야 돼요. 묶어서.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은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면 또 소유권은 뭐가 있겠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죠. 이것을 제가 줄여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소물청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물청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전물청도 있고 소물청도 있는데 이 부분은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물권적 청구권 잠깐 맛배기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 부분 공부할 때 묶어서 공부한 부분이지 점유권, 소유권에서 따로 공부할 부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공동소유가 나와요.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물론 중요한 것은 공유입니다. 공유. 네. 여러분 그 상속하잖아요. 상속. 근데 상속인이 여러 명 있죠. 그죠? 그러면 무슨 등기를 하게 되냐면 공유 등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유가 뭔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 개념을 아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강의 드릴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점유권, 소유권은 묶어서 공부할 때 핵심이 뭐라고요? 시효취득 공부해버리죠?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되잖아요. 그럼 뭐 나머지 뭐 볼 게 없어요. 물청은 같이 묶어서 공부해버리니까. 그러면 점유권 다 해결돼 버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남냐면 상린관계. 이거 하나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에서 공유 이렇게 공부하면 점유권 소유권은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렇게 여기에서 뭐 4-5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뭐 4-5문제 그럼 뭐 개념이 없죠, 그죠? 개념이 없는데 여러분 한 문제 가지고 붙고 떨어지고 이러신 분들이 막 몇천 명씩 뭐 예를 들어 뭐 1,5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 게 뭘 보면 아냐면 이 신청해 가지고 한 문제 이렇게 더 받아주잖아요. 그럼 뭐 1,500명이 더 합격했다 막 이래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한 문제율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담대하게 20%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점유권, 소유권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해도 여러분한테는 지금 뭔 말인지 이게 그 눈에 안 들어옵니다. 뭐 공부가 돼야 이게 뭔 말인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점유권, 소유권 한꺼번에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공부해라. 한꺼번에 항상 공부해야지.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서도 오늘 점유권 공부하고 내일 소유권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물청, 소물청 한꺼번에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셨죠? 이거 차차 강의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배를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권 그랬잖아요. 점유권 그랬죠, 그죠? 점유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물건 이리 옮길 수 있다. 이런 게 뭐예요? 네,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방금 사실상 지배를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 그래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예외가 뭐가 있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는데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결론이 중요한 거죠. 점유권이 있냐 없냐 이 결론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에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점유보조자라고 그래요. 점유보조자. 그리고 점유보조자 그러면 가사상, 영업상,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상 그러면 가정부 생각하시고요. 영업상 그러면 가게, 점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일가게 점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일가게 점원은 과일가게 점원이 알아서 사과박스 여기 있던 거 이렇게 옮겨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점유권을 인정 안 해줘 버립니다. 안 해줘 버려요? 점유권은 없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점유권이 있느냐 그랬더니 주인에게 있다고 그래요. 주인. 주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점유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유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는요. 점유보조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 없다 그랬죠. 그러면 점유보조자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나쁘다고 얼른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좋은 겁니다.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누구냐면 현재 점유한 자거든요. 점유한 자. 예를 들어서 빨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요. 옆집으로 넘어갔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내 빨래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그 빨래, 누가 엄마야 빨래 좀 주워줘 이래요? 빨래 좀 주워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 몰라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빨래 좀 주워줘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나한테 줘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그 중에서도 반환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이 청구를 누구에게 하냐 그 말이죠. 그죠? 누구에게 하냐면 현재 점유한 자예요. 현재 점유한 자에게 하거든요. 점유한 자 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 제기할 거 아니에요. 소송 제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유한 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유보조자 있잖아요.
점유 보조자는 어때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소송 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해라? 점유주에게 해라. 그 말이죠. 그죠? 아셨죠? 그 말이 돼요? 그러면 남편과 부인 관계에서요. 남편과 부인 관계에서 부인은 예전에는 점유 보조자 그랬어요. 점유 보조자. 그러니까 일단 기분이 나쁘다고 그랬죠. 나쁘다고 그랬죠? 나쁜데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였다고요. 왜냐? 부인을 상대로 소송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상대로 해라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유 보조자 그랬다가는 여성단체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공동 점유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말은 이면에는 결국 뭐예요? 이제 부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아무튼 자 점유 보조자 나왔다. 그럼 누구 생각하고? 특히 점원 생각하세요. 점원 생각하시고 점원은 어때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에게 있다? 점유주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 있잖아요. 회사 직원도 뭘로 봐요? 점유 보조자로 봐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직원한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회사를 상대로 하지 그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간접점유예요. 간접점유하고 상속인에 의한 점유입니다. 이제 간접점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 생각하시냐면 임대인 생각하세요. 임대인. 예. 상속인 그러면 누구 생각해요? 자식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식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간접점유 보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래요. 임차인. 그럼 누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죠? 임차인이 사실상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점유를 이중으로 인정합니다. 이중으로 인정해서 임대인에게도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인정해줘요. 이때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임차인을요.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을 뭐라고 그래요? 간접 점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간접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이런 용어 몰라도 뭐 시험 합격하는 전혀 없어요. 그냥 점유 매개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개관계. 용어 몰라도 좋아요. 그냥 들어봤다. 다만 이 용어는 아셔야 돼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점유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셨죠? 그래서 소물청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점유 보조자는요. 점물청이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기가 행사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행사 못하고 그 다음에 소물청은 상대방도 될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점유권이 없죠?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점물청도 없고, 점물청도 없죠, 그죠? 점물청도 없고, 소물청의 상대방도 될 수 없고. 그런데 자, 간접점유자 임대인이 있잖아요. 임대인은 점유권이 있죠. 그죠?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물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점물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점물청도 있고 소물청의 상대방도 될 수 있고 그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점유권이 있죠. 사실상 지배하니까 점유권이 있으니까 뭐예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점물청도 있고 소물청은 상대방 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점물청도 있고 소물청은 상대방도 되고 막 이렇게 헷갈리면 나는 정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을 지금 딱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으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익숙해지기 위한 단계로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용어들. 이런 용어들에 일단 익숙해지는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아시고 보세요. 그래서 간접점유도 직접점유하고 아무 차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구나.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있잖아요. 상속인. 상속인은 어쩌냐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제가 애람된 표현이지만 피받다, 피상속인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자식을 상속인. 그것도 왜 그러냐면 또 시험 지문 같은 걸 읽을 때 피상속인 나오잖아요. 근데 갑인지 을인지 또 그거 생각하다가 1분 지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꼰자 하듯이 피받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이제 방점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부모님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 그러겠죠. 근데 자식이 미국 유학가 있다고요. 유학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사망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죠. 그러면 자 소유권은 언제 상속된다고 그랬죠? 사망 그 즉시 소유권 상속된다고 그랬죠? 점유권은요? 점유권도 사망 그 즉시 상속돼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어때요? 또 그 사이에 무슨 간극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냐면 사망 그 즉시 어떻게 돼? 소유권도 점유권도 바로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상속돼 버린다고요. 미국에 있는 자식이 사망 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지금 자식은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죠? 안 하고 있어도 점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아셨죠? 소유권을 지금 말한 게 아니라 점유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죠? 상속인에게. 아셨죠? 그러면 상속인도 당연히 전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전물청이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물청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들어봤다 아셨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간접점유 개념이에요. 간접점유. 이것 가지고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제 문제도 출제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실제 사례에서 어쩌냐면 실제 사례에서 봐보세요. 갑이 을에게 임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누가 불법 점유하고 있잖아요.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임차인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없죠. 소유권은 없으니까 소물청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유는 하고 있죠. 그럼 점물청은 행사해야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러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가 불법 점유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야 너 누구야 나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도 당연히 있다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 물청이거든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인데 뭐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겠어요? 임차인은 소유권은 없으니까 소물청이 아니라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돼 있는데 다만 용어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것을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런데 임대인이 있잖아요. 임대인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죠. 그럼 소물청, 점물청 둘 다 행사할 수 있는데 소물청 우선 빼고 점유권 부분에서만 보면 임대인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점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A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했을 때 그죠? A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했잖아요. 이렇게 점유하면 임차인도 점물청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도 점물청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셨죠? 다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갑은요. 을에게 반환하라고 먼저 청구해야 돼요. 을에게 반환하라고. 근데 을이 반환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점유권, 소유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맨 처음엔 좀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제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뭔가 하나하나씩 끊어가지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권, 점유권 분리해서 지금은 소유권으로 따지면 여기는 소유권 있고 여기는 소유권 없잖아요. 그게 이제 소물점의 문제고 점유권으로 따지면 둘 다 점유권이 있죠. 그럼 둘 다 점물청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예,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봤어요? 점유권 여기 보고 여기 봤잖아요. 여기 봤죠? 여기 봤고 드문드문 나올 때 이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설명드리고 있죠?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시어취득이라고요. 그죠? 예, 다음 시간 10분 쉬었다가 시어취득 강의 들을 때 이거 한꺼번에 강의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어취득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직접 만나거 혹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라도 반드시 한 번쯤은 직접 만나게 될 사안인데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에요.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10분 쉬고 들어오셔요. 예, 이 강의 드릴게요. 예, 10분 쉬기 바랍니다.